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샤오미 17이 있고 오늘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팁들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어떤 기기를 쓰든 직접 바꾸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팁이 여러 브랜드에서 호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샤오미가 아닌 다른 새 휴대폰을 사더라도 대부분의 팁을 그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버튼에서 제스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버튼은 싫어요. 자, 이제 설정을 열고 맨 아래로 내려가서 아마도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제스처 바로가기입니다.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군요. 샤오미가 이런 기능을 가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여기 있네요. 이 바보 같은 이름,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스처 내비게이션 대신에 뭔가 바보 같은 이름을 붙였네요. 이게 아마 디스플레이 항목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통해 리디렉션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스처를 선택할게요. 이제 저는 따로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제법 잘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서 추가 옵션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네요. 이제 여기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보통은 발을 숨기는 옵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클 투 서치 기능과 충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아직도 바가 안 보여도 어디 있는지 기억해서 누를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이죠. 이게 제스처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건 제스처를 기반으로 한 기능이에요. 제가 발을 위로 쓸어 올리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제스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냥 동작일 뿐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아예 그걸 없앨 수 있는 옵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서클 투 서치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원한다면 직접 꺼버릴 수는 있지만 가이드바를 숨기는 설정 같은 걸로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뒤로 가기, 제스처의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옵션도 없습니다. 어쨌든 혹시 서클 투 서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이 기능의 이름이요. 이름만 보면 뭔가를 동그라미로 그려서 검색을 시작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대신에 하단의 발을 길게 누르거나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이드 바나 홈 버튼을 길게 눌러야 합니다. 이 기능은 버튼을 사용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서클 투 서치가 실행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검색하려면 굳이 동그라미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탭하거나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물론 무언가를 동그라미로 그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방법을 아마도 마지막까지도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탭하거나 스와이프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탭하면 이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화면을 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대각선으로 스와이프하면 선택하는 거죠. 텍스트를 선택해서 복사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 중 하나예요. 어떤 텍스트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저장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은행 계좌번호일 수도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카메라로 비추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번호를 쓱 복사하면 끝이에요. 네. 어쨌든 이걸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이어버드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닫을게요. 휴대폰이 이름이나 특정 번호, 모델명을 볼 수 없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어버드에 이미지만 남겨두는 거죠. 맞죠? 이어버드 사진만요. 로고도 없애볼게요. 로고요.
됐습니다. 여기에 로고가 있었죠.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이어버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고 아래쪽 발을 누르고 있으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미지가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열었을 때 멈춰 있는 거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걸 보세요. 정말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KB02라고 알려주네요. KB02요? 꽤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실제로 아마존이나 다른 곳에서 이 제품에 대한 링크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의 목적이 링크를 보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기능을 사용했던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시계를 볼 때 같은 경우에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모델 번호 같은 게 뒤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든지 가네요.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멈춰요. 됐네요. 그리고 그냥 그걸 향해 포인팅 할 수 있어요. 됐네요. 멈췄어요. 클릭하세요. 한번 볼까요? 정확한 걸 찾았나요? 찾았네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오래된 정보네요. 재미있게도 이게 바로 제가 이 사람에게서 산 정확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제품이고 색깔만 다릅니다. 이건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모델로 보면 사실상 같은 거죠.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제품이겠네요. 비록 이건 이베이에서 온 거지만 예를 들어 사이트를 방문해서 모델이 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뭔지 알 수 없거든요. 겉모습만 보면 같은 회사에 비슷하게 생긴 시계 3개랑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유일한 차이점은 예를 들어 요일 표시 같은 복잡성 정도예요.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방법으로는 찾기 정말 어려운 걸 찾을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한 이미지 검색은 정말 기적처럼 잘 작동할 거예요. 이제 제가 바꾸는 걸 좋아하는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어디 보자. 여기 있나? 네, 있네요.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없앨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어디 보자. 아래로 스와이프, 위로 스와이프. 아니요. 정보, 재미니 설정? 아니요.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이 개 같은 기능 중 하나는 끌 수 없을 것 같네요. 구글이 온갖 쓰레기를 억지로 떠먹이려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구글이 할 수 있는 모든 단계마다 재민이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해요. 오케이, 구글이든 아니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옆으로 스와이프 하거나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빌어먹을 앱을 통해서든요. 그러니까 충분하잖아요. 앱 하나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꺼져버려요. 저는 그냥 똑같은 걸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필요해요. 다른 모든 앱에도 있는 똑같은 옵션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저한테 제공할 거라면 다른 모든 앱에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이 쓰레기 같은 거 하나뿐이에요. 이미 이건 있는데 이건 없앨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설정을 열어서 전원 버튼 설정을 찾기 위해 그냥 검색창에 전원 버튼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전원 끄기 맞나요? 아니, 이게 아니네. 아, 제발 이것도 옵션이 없는 건 아니겠죠? 추가 설정?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장난하는 거죠. 아, 여기 있다. 전원 끄기. 아, 됐다. 좋아. 아, 아니네. 여전히 실행되네. 고마워요, 구글 본인. 이제는 이걸 끌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와, 정말 정말 끝내주네요. 저는 옵션을 좋아해요. 원래 옵션을 주려고 설계된 시스템이 이렇게 옵션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두 가지 옵션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쓰레기 같은 걸 실행할 방법은 이미 충분히 많은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됐으니까요. 구글이 결정했는지 아니면 샤오미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꿔도 여전히 이게 실행된다고 하네요. 이 쓰레기 같은 게요. 정말 끝내주네요. 심지어 방금 스페인어로 나왔네요. 뭐 어쨌든 대단하네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김에 제가 본 게 하나 있었는데 D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요. 아니, 이건 킥볼인 것 같네요. 그게 아니에요. 있어야 하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드바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로팅 윈도우라고 부르네요. 제 생각에는 먼저 이걸 활성화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드, 풀박스, 이름이 그거네요.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 됐네요. 여기 바로 나타나고 이제 그냥 스와이프해서 아래쪽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여기서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럼 연락처 같은 걸 눌러보면 팝업 뷰로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플로팅 윈도우라고 부르네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최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다시 실행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일종의 미니멀 모드로 위쪽에 작게 들어갑니다. 그걸 누르면 다시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마도 아니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이걸 할 수 있나? 아니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걸 잡아서 아래나 위로 드래그하면 쉽게 화면 분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그냥 화면 분할이 안 되는 앱만 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확실히 화면 분할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열어봅시다. 하지만 팝업 뷰로 열면 화면 분할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 중 원하는 곳을 클릭하면 이 앱을 위에 둘지 아래에 둘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에 두고 싶다고 해봅시다. 클릭하면 이제 화면이 분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걸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일부 기기에서는 이런 화면 분할 조합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능이 없네요. 어쨌든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더 간단한 것들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알림 상태 표시줄에서는 알림 상태 스타일이 아니라 알림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죠? 없네요. 정말 멋지네요. 보시다시피 이건 완전히 대본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스타일은 없고 직접 커스터마이즈 해야 해요. 이건 있긴 한데 뭔가 빠져 있네요. 알겠어요? 조금 바뀌었네요. 그래서 저는 알림을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나, 세 개, 또는 아예 없는 것만 선택할 수 있고 가끔은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알림 내용을 보여주는 대신 몇 개의 알림이 있는지만 표시해 줍니다. 하지만 아이콘을 3개, 2개, 하나 또는 아예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추가 옵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상태 표시줄에서 찾고 있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서 상태 표시줄에 특정 요소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에서 블루투스를 항상 켜두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아니. 대체 블루투스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눈이 먼 건가? 아, 저기 있네. 그래. 내가 눈이 멀었네. 켜졌으니 여기서 보이네요. 제 폰에서는 이게 정말 항상 켜져 있거든요. 이 아이콘이 상태 표시줄을 어지럽히는 게 보기 싫어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전히 켜져 있지만 상태 표시줄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항상 켜져 있는 거라서 굳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상태 표시줄만 어지럽힐 뿐이에요. 다른 것들도 제거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밍, 알람, 방해금지 모드, 무마 스팟, VPN, 개인정보, 보호 알림, 위치 등이 있네요. 이것도 하나고 여기 다른 것들도 몇 개 더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걸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휴대폰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제어권을 주고 어떤 것은 좀 덜 주기도 해요. 여기서는 제 생각엔 조금 덜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평소에 좀 귀찮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NFC를 추가해 보면 물론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NFC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전혀 표시되지 않고 이쪽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좋네요. 보통은 여기 어딘가에 NFC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냥 아예 화면에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기기가 주변의 다른 기기들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건 사실상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 기능을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맞아요. NFC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 기기를 오프라인이나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싶어도 소용없어요. 이 기기는 주변의 다른 기기들과 통신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분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네, 위치를 알아 쓰레기야.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는 개인화 섹션이 있고 일반적인 개인화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꼴, 아이콘 스타일,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경화면 캐러셀 같은 것들이 있네요. 이건 아마 꺼두고 싶은 기능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켜보면은 실제로 어떤 게 나오는지 볼까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멋진 AI 배경화면이네요. 이것도 확실히 또 다른 AI 배경화면이군요. 좋아요. 또 다른 보기에도 AI 배경화면이네요. 이 배경화면은 도대체 뭐야? 멋지네요. 이 안에 좀 수상한 배경화면이 있는지 한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건 사실 오케이, 이건 진짜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건 괜찮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이건 연인에게 곤란해질 만한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정말로 곤란해질 만한 배경화면을 본 적도 있었어요. 이 배경화면들은 솔직히 꽤 괜찮네요. 뭐 엄청 자극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 요구하는 여성들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왜 그런 배경화면을 휴대폰에 설정했냐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게 마치 숨기려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배경화면들은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전원을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새로운 게 또 나오네요. 여긴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심한 경우도 봤거든요. 자, 이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은 다양한 종류의 시계나 기타 요소들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네요. 하지만 저는 특히 찾고 있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마는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네요. 여기는 어떤가요? 아니네요. 더 다운로드 해야 하네요. 네, 저는 다운로드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건 배경 화면에서 배경 환경을 스마트하게 감지해서 예를 들어 시간 같은 정보를 배경 화면의 피사체 뒤에 보이게 할 수 있는지였어요. 일부 기기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꽤 멋진 기능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네요. 아쉽게도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제가 주로 만져보는 많은 옵션들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 설정에 있습니다. 다크 모드가 있네요. 자동으로 변경하거나 앱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앱에만 적용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데 꽤 괜찮은 옵션이에요. 이런 기능은 사실 많은 기기에서 보지 못했어요. 이제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색상 구성, 즉 디스플레이의 채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색상도 있습니다. 비비드 오리지널 색상도 있죠. 비비드는 오리지널 컬러 프로보다 약간 더 채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위에 여기 작은 색온도 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딱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흰색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이 기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넓은 흰색이 어떤 건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전체 디스플레이의 색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움직여 볼 건데 그러면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쿨, 웜 또는 기본값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 색상을 활성화하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네요. 흥미롭네요. 적응형 색상은 주변 조명에 따라 색상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더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능을 켜면 흥미롭게도 아래에 있는 색상 휠이 비활성화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네요. 이 기능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방 전체의 조명과 그 조명의 색상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다면 보통 가장 자연스러운 흰색 계열의 색상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집에 있다면 아늑한 분위기를 위해 따뜻한 조명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그 따뜻한 조명에 맞춰서 더 따뜻한 색감으로 조정될 거예요. 폰에서요. 조명의 색감과 맞추려고 해서 방 전체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리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다른 것은 주사율입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어요. 샤오미가 여기서는 꽤 잘 해낸 것 같아요. 기본값과 사용자 지정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있고 일부 기기처럼 3개나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60과 120 두 가지 주사율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최대 120Hz까지 동작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사율을 낮춥니다. 그리고 샤오미에게 칭찬을 주고 싶은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작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실제 예시처럼 보이네요. 이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점은 이 공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두 쪽에서 동시에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빠르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차이를 못 느끼신다면 여기 들어와서 6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또 한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점은 이게 약간 작은 화면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위아래로 움직여보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친 빈도로 들어가서 120으로 바꾼 다음 같은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여기서도 차이를 못 느끼신다면 그냥 60으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이 설정이 디스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배터리 수명을 더 길게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이를 느끼신다면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원하시는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주 사율을 계속 쓸 거라 이게 기본값이지만 사실 여기서 120으로 직접 설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120으로 동작하게 되어서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본 설정은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사율을 낮춰서 동작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약간 여기저기 흩어진 내용이긴 했네요.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